야간 생존 훈련, 눈 쌓인 들판 한가운데 마주선 두 사람. 지금 하는 행동, 내 형 잃게 만든 거랑 똑같아 보여서요. 강훈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2010년 3월, 당신이 탈북한 그 작전에서 내 형이 사라졌어요. 혜진의 다리가 꺾이며 눈 위에 주저앉는다. 민수 중위님,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 거기 새겨진 문장. 조국이 아닌 사람을 지켜야. 강훈의 손이 떨린다. 이건 어떻게 당신이. 민수 중위님이 주셨습니다. 탈출하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혜진과 강훈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강원도 산속 깊은 곳,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군사훈련장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5살 리혜진, 전직 탈북 여군이었죠.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답게 혜진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고 눈빛은 그 어떤 남자 교관들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합류한 남한 예비군 교관단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어요. 훈련장 막사 앞 혜진은 짐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교관들이 멀리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혜진은 이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탈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특히 군 조직 안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고 그 냉기가 오히려 혜진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줬죠. 저기 새로운 사람 탈북자래요. 한 젊은 교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데 진짜 믿을 만할까요? 다른 교관이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죠. 글쎄요, 북쪽 사람들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여자잖아요. 혜진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척하며 배낭을 짊어졌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받은 훈련은 이보다 훨씬 혹독했으니까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사흘밤을 야외에서 보낸 적도 있었죠. 그때 비하면 이 정도 추위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막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교관 한 명이 혜진 앞을 가로막았어요. 38살 최강훈, 예비군 교관단의 부단장이었습니다. 강훈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죠. 혜진은 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혜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리혜진 씨죠? 강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진이 똑바로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죠. 강훈은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천천히 꼼꼼하게 살폈어요. 탈북자라면서 훈련은 잘해요? 여기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혜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수적인 기술이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몫은 하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죠. 강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훈련에서 증명해 보세요. 여기는 남한이에요. 북쪽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혜진을 지나쳐 갔어요. 혜진은 강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교관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환영 인사도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없었죠. 혜진은 혼자 무거운 배낭과 장비 가방을 들고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사 안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날 밤 혜진은 홀로 막사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교관들은 혜진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지만 혜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이불을 펼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발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눈발을 보며 혜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탈북하던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압록강을 건널 때 혜진의 손은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강물은 차가웠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으니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혜진은 늘 의심받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력으로 증명해도, 임무를 완수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혜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죠. 남한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탈북자는 믿을 수 없다. 간첩일지도 모른다.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냐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었죠. 혜진은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행동으로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배낭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탈북할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물건이었어요. 수첩의 표지는 낡아서 해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죠. 하지만 혜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혼자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한 남자들은 다 약하다고 했지. 하지만 나도 약한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더 강해져야 해. 혜진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혜진은 수첩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훈련에서 강훈에게 그리고 이곳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자신이 단지 탈북자가 아니라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내일 훈련 계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훈련복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시작이야. 거울 속 혜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증명하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죠. 훈련장으로 향하는 혜진의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죠. 멀리서 강훈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강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오늘 증명해 줄게요. 내가 누군지 말이에요. 새벽 6시 훈련장에 교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첫 훈련 과목은 전투행동 모의 훈련이었어요. 거친 산악 지형을 통과하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 지점까지 최단 시간에 도달하는 훈련이었죠. 강훈이 앞에 서서 훈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총 10km입니다. 절벽 구간 2곳, 계곡 횡단 1곳, 그리고 밀림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교관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0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추운 날씨에
눈이 쌓인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건 더욱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혜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정도는 북한에서 받았던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출발은 10분 간격으로 합니다. 순서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강훈이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리에진 교관, 첫 번째 출발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건 기준 시간을 세우는 역할이었어요. 동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순서이기도 했죠. 강훈은 의도적으로 혜진을 첫 번째로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훈이 초시계를 들고 혜진 옆에 섰어요. 준비됐습니까? 강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가 섞여 있었죠. 예. 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출발. 강훈의 신호와 동시에 혜진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눈 쌓인 길을 뚫고 나아가는 속도가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첫 번째 장애물인 절벽 구간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로프를 잡고 단숨에 올라갔죠. 팔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혜진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집중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계곡 횡단 구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혜진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물살을 거슬러 빠르게 건넜고 반대편에 도착해서도 쉬지 않고 다시 달렸죠. 밀림지대에서는 나뭇가지를 피하고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혜진의 호흡은 일정했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지막 직선 구간, 혜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어요. 강훈이 초시계를 들고 서 있었죠. 혜진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1시간 10분. 기존 최고 기록보다 20분이나 빠른 시간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교관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강훈을 바라봤습니다. 강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훈은 초시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1시간 10분입니다. 강훈이 기록을 발표했을 때 교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대단한데요? 한 교관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저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다른 교관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지름길이라도 이용한 거 아닐까요?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혜진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물병을 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감췄습니다. 강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강훈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로질렀어요. 모든 교관들이 강훈을 쳐다봤습니다. 리에진 교관, 좋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혜진이 강훈을 바라봤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강훈이 훈련 기록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중간 체크포인트 기록이 없습니다. 계곡 횡단 지점에서 신호를 보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혜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중간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거예요. 너무 훈련에 집중한 나머지 절차를 놓쳤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신호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봤죠, 여러분? 혼자 튀면 팀워크 망칩니다. 여긴 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록이 빨라도 규칙을 안 지키면 의미가 없어요. 강훈의 말에 몇몇 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군대는 개인 플레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요. 혼자 잘한다고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고요.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탈북 직후 남한에서 처음 군 면접을 봤을 때였어요. 면접관이 물었죠. 여자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라 믿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실력을 보여줘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혜진을 믿지 않았어요. 탈북자니까, 여자니까, 북한 출신이니까 같은 이유들이 늘 혜진을 따라다녔죠. 혜진은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으며 견뎠어요. 훈련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혜진은 천막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훈련장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지도를 보며 내일 훈련 동선을 계획했죠.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따라가며 최적의 경로를 찾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의 거친 표면에 손가락이 쓸려 피부가 벗겨졌어요. 하지만 혜진은 계속 지도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작은 피가 맺혔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지도를 잡았죠. 마치 지도를 놓으면 모든 걸 잃을 것처럼 말입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결국 증명해야 하는 건 나 자신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지도를 내려다봤어요. 내일은 다를 거라고, 내일은 규칙도 지키고 팀워크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혜진은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모든 체크포인트에서 신호를 보냈고 다른 교관들과 보조를 맞추려 노력했죠. 하지만 강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교관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혜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다른 교관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혜진에게는 여전히 말을 걸지 않았죠. 혜진은 익숙한 듯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외로움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진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때 강훈이 혜진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식판을 들고 혜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다른 교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강훈을 쳐다봤습니다. 강훈이 혜진과 함께 앉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혜진도 의아한 표정으로 강훈을 바라봤습니다. 강훈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혜진은 불편함을 느끼며 식사를 계속했죠. 몇 분이 지나고 나서 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혜진 교관.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예. 강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북에서 어떤 부대였죠?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특수부대였습니다. 혜진이 짧게 대답했죠. 강훈은 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였냐고 묻는 겁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찰국 소속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찰국이라는 단어에 몇몇 교관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정찰국은 북한군의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곳이었죠.
남한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찰국이라면. 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작전 중에 사람을 죽인 적도 있겠네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그 질문에는 단순한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강훈은 혜진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강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강훈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든 채 강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강훈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인사과에서 받은 교관들의 신상 자료였죠. 강훈은 그중 혜진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대회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강훈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혜진의 사진이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강훈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혜진의 경력이 적혀 있었어요. 북한군 복무기간, 소속부대, 탈북 경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에진 마이너스 전 조선인민군 정찰국 특임대 출신. 2010년 3월 작전 중 탈북. 당시 작전팀 전원 실종. 강훈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2010년 3월. 강훈의 손이 떨렸어요. 강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강훈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강훈과 닮은 남자였죠. 강훈보다 3살 많은 형, 최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군인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소속으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2010년 3월 민수는 북쪽에서 진행되는 비밀 작전에 투입됐죠. 탈북자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작전은 실패했고 민수를 포함한 작전팀 전원이 실종됐습니다. 강훈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사진이 구겨졌지만 강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형도 그때 북쪽 작전에서 사라졌지. 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강훈은 다시 혜진의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탈북 시기, 작전 실패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혜진이 탈북한 그 작전에서 민수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강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혜진이 그 작전과 연관되어 있다면 형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었죠. 강훈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형은 탈북자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가 바로 혜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강훈은 혼란스러웠어요. 혜진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할까요? 강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형이 좋아하던 별이었죠.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별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작전 전날 밤 민수가 강훈에게 말했어요. 별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어디든 같은 하늘 아래니까. 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형, 당신은 왜 돌아오지 못한 겁니까? 강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훈은 평소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혜진도 이미 와 있었어요. 혜진은 혼자 몸을 풀고 있었죠. 강훈은 멀리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훈련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강훈은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이 강훈을 발견하고 동작을 멈췄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강훈이 말했습니다. 예, 연습이 필요해서요. 혜진이 대답했죠. 강훈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2010년 3월에 탈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강훈은 혜진의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인사 자료에 있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탈북했습니다. 강훈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었죠. 훈련 열심히 하십시오. 강훈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강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꼈어요. 강훈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 눈빛에 담긴 아픔. 혜진은 알 수 없었지만 강훈에게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훈련은 점점 강도가 높아졌어요. 오늘은 야간 생존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죠. 저녁 6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교관들은 각자 장비를 챙기며 출발 준비를 했어요. 야간 생존 훈련은 밤새 산속을 돌며 생존 기술을 시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강훈이 모두를 모아놓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개인 단위로 진행됩니다. 각자 다른 경로로 목표 지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강훈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목표 지점은 북쪽 능선 끝입니다. 거리는 약 15km이고 제한 시간은 6시간입니다. 교관들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경로는 험했어요. 가파른 산길과 계곡을 지나야 했죠. 게다가 밤이라 시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혜진은 지도를 보며 최적의 경로를 계산했어요. 북쪽으로 직진하면 가장 빠르지만 위험한 구간을 통과해야 했죠. 동쪽으로 돌아가면 안전하지만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혜진은 직진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는 게 중요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법, 최소한의 장비로 살아남는 법을 혜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교관들이 각자 경로로 흩어졌어요. 혜진은 랜턴을 켜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했죠. 혜진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장애물을 피하며 나아갔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계곡 앞에 도착했어요. 계곡을 건너는 다리는 없었죠. 직접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수심도 깊어 보였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죠. 혜진은 배낭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혜진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살이 강해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죠. 하지만 혜진은 균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혜진의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혜진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유지해야 했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랜턴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걸음을 늦췄어요. 가까이 가보니 강훈이었습니다. 강훈은 길 한가운데 서서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죠. 멈추시죠. 강훈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로질렀습니다. 혜진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혜진이 물었어요. 강훈은 랜턴을 혜진에게 비췄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죠.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단호한 눈빛. 강우는 혜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 내 형 잃게 만든 거랑 똑같아 보여서요. 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강훈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형도 당신처럼 혼자 앞서 나갔습니다. 팀을 버리고 혼자 목표를 향해 달렸죠. 강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0년 3월 북쪽 작전에서 말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10년 3월 혜진이 탈북한 그 작전이었죠. 혜진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탈북한 그 작전에서 내 형이 사라졌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혜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작전, 나도 잃은 사람 많았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한테 묻지 말아요. 제발.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혜진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어요. 강훈과 혜진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췄죠. 바람이 불어와 눈발을 흩날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혜진은 고개를 들어 강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형님이 그 작전에?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어야 했어요. 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수, 특수부대 중이었습니다. 탈북자 구출 작전에 투입됐죠.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민수, 혜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작전 중 만났던 남한 군인. 혜진을 구하려다 남았던 사람. 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눈 위에 주저앉았어요. 민수 중위님. 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우는 혜진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혜진이 그 작전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죠.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형의 죽음 앞에서 강우는 무력했습니다. 혜진은 눈 위에 앉은 채 가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목에 걸린 군번줄을 꺼냈어요.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북한군 시절 차고 다니던 것이었죠. 강훈의 눈에 군번줄이 들어왔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서 군번줄에 새겨진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강훈은 무릎을 꿇고 군번줄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조국이 아닌 사람을 지키라. 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은 형이 늘 하던 말이었죠. 민수가 군인으로서 가졌던 신념이었습니다. 이건 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걸?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민수 중위님이 주셨습니다. 탈출하기 전에. 혜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죠. 눈은 계속 내렸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훈과 혜진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강훈은 혜진을 볼 때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죠. 혜진은 강훈을 피했습니다. 최민수 중위의 동생 앞에서 혜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난 아침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요. 훈련은 취소될 것 같았지만 단장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폭설 구조 훈련을 실시합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교관들은 장비를 챙기며 준비를 시작했죠. 구조 훈련은 조를 나눠 진행됐습니다.
한 조는 조난자 역할을, 다른 조는 구조팀 역할을 맡았어요. 혜진은 조난자 역할에 배정됐습니다. 산 중턱에 숨어서 구조팀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임무였죠. 강우는 구조팀장을 맡았습니다.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혜진은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어요. 눈이 계속 내려서 시야가 흐렸습니다. 혜진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구조팀을 기다렸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몸을 흔들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구조팀의 신호가 들리지 않았어요.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혜진은 무전기를 확인했죠. 이쪽 조난자 역할, 위치 확인 요청합니다. 혜진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지만 잡음만 들렸습니다. 무전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구조훈련이라면 벌써 신호가 와야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10m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혜진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혜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눈보라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구조팀입니까? 혜진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의 본능이 경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말이죠. 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남한군 복장이 아니었죠. 혜진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한 군복이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리혜진 동무. 남자가 북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요. 혜진은 숨이 막혔어요. 당신은? 남자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날 잊었소? 같은 부대였잖소? 혜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정찰국 시절 같은 조였던 박성철이었습니다. 성철이. 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성철은 냉소를 지었어요. 동물을 데리러 왔지. 고향이 그립지 않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굳어졌죠. 배신자가 됐구만. 성철이 쏘아붙였습니다. 동무 때문에 우리 조가 전멸했소. 그걸 알고 있소? 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성철은 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러야지. 같은 시각 구조팀은 혜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훈이 무전기를 들고 외쳤어요. 리혜진 교관, 응답하십시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이 이상합니다. 빨리 움직입시다. 구조팀은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올랐습니다. 강훈은 앞장서서 길을 찾았어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혜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형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훈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저기, 한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죠. 한 발자국은 혜진의 것으로 보였지만 다른 발자국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강훈은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발자국은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훈이 절벽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여보시오, 남조선 군인들. 강훈은 무전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누구십니까? 강훈이 물었어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 너희 때문에 남쪽으로 간 거야. 기억 안 나?
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리에진 동무는 원래 우리 조국의 전사였소.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작전을 망쳐서 동무가 탈북할 수밖에 없었지. 이제 데려가겠소. 무전기가 끊어졌습니다. 강훈은 무전기를 꽉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강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혜진은 탈북자가 아니라 북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을까요? 형의 작전을 방해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피해자였을까요? 강훈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한 교관이 강훈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강훈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혜진을 찾아야 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혜진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수색을 계속합니다. 강훈이 명령했습니다. 리에진 교관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구조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강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내가 또 사람을 잃는 건가? 강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을 잃었던 그 아픔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훈은 혜진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강훈은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강훈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혜진은 성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놔주십시오. 혜진이 소리쳤지만 성철의 힘은 강했어요. 성철은 혜진을 절벽 쪽으로 끌고 갔죠. 조용히 해. 순순히 따라오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소. 혜진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떠올렸어요. 혜진은 성철의 팔을 비틀며 몸을 돌렸습니다. 성철이 비틀거렸죠. 그 순간 혜진은 성철을 밀쳤어요. 성철이 눈 위로 넘어졌습니다. 혜진은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도망쳐야 했어요. 뒤에서 성철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소? 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눈보라를 뚫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진의 어깨에 충격이 왔어요. 뜨거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죠.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혜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동굴이 보였습니다. 얼음골 동굴이었어요.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붙는 곳이었죠. 혜진은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이 혜진을 감쌌어요. 혜진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혜진은 손으로 어깨를 눌렀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났죠. 총알은 관통했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혜진은 배낭을 열고 구급 물품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밖에서 성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소. 나와. 하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굴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성철이 쉽게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혜진은 조용히 더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동굴 안은 차가웠습니다. 벽면에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혜진의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동굴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배낭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탈북할 때 가져온 그 노트였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혜진은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만약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작전 중 실종된 강훈의 형, 최민수,
내 조장님이었다. 혜진의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2010년 3월 12일 우리는 국경을 넘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남한군 특수부대와 북한군 정찰국의 합동작전이었어요. 혜진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어요. 우리는 매복에 걸렸고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었죠. 민수 조장님은 끝까지 싸우며 저를 지켰습니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고 계속 썼어요. 그 작전에서 우리를 배신한 건 북도, 남도 아닌 윗사람들의 계산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전이 실패하길 원했어요.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모두 희생양이었다는 겁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총알이 빗발치던 그날 민수중이가 혜진을 보며 말했었죠. 살아남아라. 진실을 전해라. 민수중이는 혜진에게 군번줄을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민수조장은 나를 탈출시키려다 끝까지 남았어. 혜진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조장님은 제가 강을 건널 때까지 적을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조장님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조장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펜이 바닥에 떨어졌죠. 혜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혜진의 귓가에 민수중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남으세요. 환청이었지만 혜진에게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었죠. 진실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색대, 이쪽으로. 구조대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힘을 짜내 소리쳤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너무 약했습니다. 혜진은 배낭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불었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혜진은 계속 불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다. 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굴 쪽이야.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랜턴 불빛이 동굴 입구를 비쳤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의식이 흐려졌지만 혜진은 버텼습니다. 리혜진, 강훈이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랜턴 불빛이 혜진을 비췄어요. 혜진의 창백한 얼굴, 피로 젖은 어깨,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노트가 보였죠. 강훈은 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강훈이 혜진을 안았습니다. 혜진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강훈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리혜진 발견. 부상 상태. 지금 당장 의료팀 필요합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혜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강훈의 얼굴이 보였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읽어 보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강훈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살아있으세요. 제발. 강훈이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의식이 깜빡였습니다. 강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혜진은 안심했습니다. 진실을 전했으니까요. 혜진은 사흘 동안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상은 깊지 않았지만 출혈이 심했어요.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죠. 혜진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았어요. 강우는 매일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가곤 했어요. 손에는 혜진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강우는 노트를 수없이 읽었죠. 읽을 때마다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 그게 바로 혜진이었어요. 노트에는 형의 마지막 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혜진을 탈출시켰는지, 무슨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혜진에게 군번줄을 건넸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강우는 노트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형은 끝까지 군인이었고 사람을 지킨 영웅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강우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혜진의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혜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강훈 교관님,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강훈은 손을 들어 혜진의 말을 막았어요. 아닙니다. 사과할 건 제가 해야 합니다. 강훈은 혜진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노트를 읽었습니다. 강훈이 노트를 꺼내 혜진에게 보여줬어요. 형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강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형은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게 형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중위님은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매일 그 빚을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강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형을 원망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죠.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복귀식이 열렸습니다. 훈련장에 모든 교관과 훈련병들이 모였어요. 혜진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단상 앞에 섰습니다. 강훈도 혜진 곁에 섰죠. 단장이 앞으로 나와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리혜진 교관은 북한 공작원의 공격을 받았지만 용감하게 대처했습니다. 단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최강훈 교관이 이끄는 구조팀이 신속히 구출했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혜진과 강훈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강훈은 혜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리혜진 교관. 강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형 얘기 들었어요.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두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당신을 지켰는지, 무슨 신념으로 싸웠는지 알게 됐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살아남아서 형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당신 형이 지킨 신념, 이제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국이 아닌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민수 중위님이 원했던 것이고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강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훈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훈은 혜진의 손을 잡았죠. 나만 남자들이 약하다고 했죠. 강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난 당신 앞에서 강해졌습니다. 강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당신에게서요. 혜진은 강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만이 있었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싸워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리요. 훈련장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훈련장 전체를 가득 채웠죠. 강훈과 혜진은 일어나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강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함께 가시죠. 형이 남긴 길을요. 혜진은 강훈의 손을 잡았어요. 예,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어요. 단장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진짜 적은 서로가 아니라 우리 안의 편견과 오해입니다. 오늘 두 교관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과 강훈은 나란히 서서 교관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혜진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거부가 아니었죠.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귀식이 끝나고 교관들이 흩어졌습니다. 강훈과 혜진은 훈련장에 남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강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보고 있을까요? 혜진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보고 계실 겁니다. 혜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 있으니까요. 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강원도 산속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눈은 녹았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훈련장에는 새로운 교관들과 예비군들이 모여들었죠. 계절이 바뀌듯 훈련장의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국방인권교육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총상이 완치된 후 군에서 혜진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어요. 예비군과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혜진은 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수중이가 남긴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오늘도 혜진은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예비군들이 자리에 앉아 혜진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는 강훈도 있었습니다. 강훈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혜진을 지켜보고 있었죠. 혜진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영광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혜진에게 집중했죠. 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보다 강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군인이 강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무엇일까요? 총을 잘 쏘는 거? 격투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강함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혜진은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비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저는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최민수 중위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강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혜진은 가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목에 걸린 군번줄이 느껴졌어요. 민수중이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이 아닌 사람을 지키라고요. 그게 진짜 군인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혜진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오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적대시했죠. 혜진은 강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용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고,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강훈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다시 예비군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강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마음,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가치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예비군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에게 다가갔죠. 좋은 강의였습니다. 강훈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어요. 강훈 교관님이 계셔서 더 힘이 났습니다. 강훈은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당신이 형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훈이 물었어요. 다음 주 교육 계획은 세웠습니까?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남북 관계와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주제네요. 강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잘할 겁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 준비하시겠습니까? 강훈도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팀이니까요. 훈련장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에는 높은 깃대가 서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깃발을 올려다보며 멈춰 섰습니다. 강훈도 함께 깃발을 바라봤어요. 깃발은 봄바람에 힘차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젠 싸워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무릎을 꿇는 거야. 혜진의 눈에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 방황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혜진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광장 한쪽에는 명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것이었죠.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혜진 마이너스 대한민국 육군 예비군 교관. 혜진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탈북자도 북한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저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습니다. 명패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요청한 문구였어요. 조국이 아닌 사람을 지키라.
민수중이가 남긴 말이었죠. 혜진은 명패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문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어요. 가시죠. 강훈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이 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이제는 함께 가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혜진은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민수중이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삶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있어요. 훈련장 입구에서 다른 교관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진 교관님, 강훈 교관님, 환한 미소들이었어요. 혜진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고 나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혜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혜진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진과 강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